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불안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이어서 불안과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불안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불안불안하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들떠있는 느낌. 그러나 막연하게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느낌이 불안하면 떠오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공포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렵다. 예를 들면 뱀이 무섭다, 두렵다 이러지 뱀이 불안하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죠. 불안은 막연한 대상이 좀 모호한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라면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이 뚜렷하고 분명할 때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실에서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같으면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취준생 같으면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매우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겠죠. 시험만 생각하면은 공포에 떠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어떤 고시 준비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시 준비생은 고시 학원에서 명강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에 모두 패스한 제자들이 수두룩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10여 년째 고시에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시험지만 들면은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험지만 받아보면은 눈앞이 새하얘져가지고 글씨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즉 시험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심리적으로 압도돼서 다 아는 것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상담을 받고 바로 그 해에 고시에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뱀에 대한 두려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기만 하면 시선이 의식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동물에 대한 두려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상황이 있으니만 이제 상황도 장소나 이런 물질적인 공간에 대한 상황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상황을 예측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두려움은 현재 바로 맞닥뜨리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랄까, 과거의 어떤 두려운 경험에 입각해서 앞으로 닥칠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죠.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또 그러한 실패를, 또 참혹한 결과를 다시 맛볼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죠. 미리 예비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댕겨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미리 리허설하는 겁니다. 예비적인 연습을 미리 하려는 그 반응도 두려움입니다. 즉 두려움이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눈덩이가 눈사람이 되듯이 점점 확대돼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극도에 도달하면 공포에 압도돼 버립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고 호흡을 쉴 수 없는, 호흡이 아주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뛰어가지 않으면, 응급실에 119를 불러서 실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벙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나 공포는 그 정도에 따라서 매우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는 금방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질식돼서 죽진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두려움의 극한은 죽음이군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두려움의 끝일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일상생활에서 좀 살펴볼까요? 대체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나요? 지금 건강한데 건강을 잃어버릴 경우, 예를 들면 갑자기 암을 진단을 받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선고가 내렸다면 더욱 심각하겠죠. 가까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아주 가까운 친지가 예상치 않게 암의 선고를 받았다면 굉장히 마음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와 거의 동질적인, 매우 지근거리에 있는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친지, 친구의 아주 말기암이랄까, 불치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매우 심란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벙청합니다.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에게 암이 걸렸구나. 또는 내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구나. 또는 내 아들이, 딸이. 그런 건강뿐이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최근에 세월호 사고, 수많은 예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즉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실. 건강이나 재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또는 현재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손상시키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 못지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명예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 명예 정도야 조금 17회고 말면 극분. 대수롭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자나 정치가나 또는 거기에 준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은 명예에 조금이라도 실추되는 그러한 사건에 봉착하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에 봉착합니다. 내 명예가 짓밟혀버립니다. 가족을 몰라치웠다. 주변의 친구들을 몰라치웠다.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심리적인 가치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 또 우리의 공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실과 실패에 따르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까봐 미리 리허설하는 두려움도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가장 뿌리 깊은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보고 이 두려움이 현재 일어난 것인지 과거에 일어난 것인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패나 상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배워왔던 호흡 명상과 함께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잘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바라보면 호흡이 점점 객관화됩니다. 걷기 명상에서 걸음을 자세히 바라보면 걸음이 객관화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앞으로 다룰 분노도 호흡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두려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현명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